가상자산 시장은 주말에 빗썸이 일으킨 초유의 오지급 사태로 여전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빗썸과 관련된 조사와 시장의 반응까지 연달아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우선 금융감독원이 빗썸 현장에 나가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3일 만에 검사로 격상된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 중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 검사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평소 검사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며 고강도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인데요.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약 4만 6천 개 수준인데 실제로 오지급된 코인은 62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모니터링 구조도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만큼 시스템상 허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에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빗썸의 경영진 출석도 요구한 상황인데요. 금융당국부터 국회까지 빗썸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국회는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알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을 논의 중인데요. 이번 오지급 사태가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 기조가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시장의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별로 코인의 시세가 형성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번 사태는 빗썸을 통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태를 틈탄 피싱 우려까지 나왔는데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빗썸 계좌에서 강제 청산까지 벌어졌다던데 어떤 구조로 피해가 전가되는 겁니까? 네, 빗썸은 랜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초기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오지급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급격히 떨어지고 유지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9,500만 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빗썸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접 발생한 고객 손실 금액을 패닉셀 투매 사례로 한정해 10억 원 내외로 발표했는데 강제 청산 사례가 확인된 만큼 소비자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피싱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사칭한 다양한 스미싱, 피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공지했는데요. 주요 수법으로는 빗썸을 사칭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보상 대상자 확인 등을 이유로 문자 내 링크 클릭과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겁니다. 또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며 수사를 명목으로 개인정보 제공과 계좌 이체, 현금 전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정보 제공이나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문자 내용과 관련된 확인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정치적 상황과 얽히면서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동산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0,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우선 10,000가구 공급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죠.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10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당초 합의했던 6,000가구에서 양보해 8,000가구까지는 수용하겠지만 정부가 고집하는 10,000가구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8,000가구 정도면 사업이 수년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봤는데 정부가 2,000가구를 고집스럽게 보태서 발표했다면서 주택 공급이 10,000가구가 되면 사업이 2년 연장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다주택자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법이나 세제를 바꿔가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또 최근에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진 않다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오 시장은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며 단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비사업 등에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는데요. 오 시장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동기를 자극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추가 연장은 없다고 재차 밝힌 건데요. 다만 보완 방안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이번에 어떤 내용이 발표됐습니까? 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맺고 4개월 이내 잔금 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3개월로 추진해 왔지만 4개월로 조정한 건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머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 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중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 계약을 하면 세입자 임대 기간인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등록 매입 임대와 관련해서도 또 언급이 나왔죠. 네, 이 대통령은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제도 자체가 8년이 지났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중과도 안 하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이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 종료 후 매각까지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적정 기간 후부터는 세제를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오늘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첨부된 기사엔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 의견 등이 실렸는데 이 대통령은 42,500호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집값의 안정과 직결돼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각 금융기관에는 가계대출의 목표치가 설정돼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이 목표를 4배 넘게 초과한 상황이죠. 이에 새마을금고가 연초부터 일부 가계대출의 중단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새마을금고가 언제부터 어떤 대출을 중단하는 겁니까? 네, 새마을금고는 오는 19일부터 추후 통보시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분양잔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이후 이뤄진 조치인데요. 중단 예정이 전날인 18일까지는 집단대출 사전검토 요청과 세목 등록 요청을 마치면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가능합니다. 또 이날까지 상담 자료를 등록한 분양잔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라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작년에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의 페널티가 사실상 예고된 상태였잖아요. 여기에 미리 대응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치를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다른 은행보다 낮추고 지난해 초과분을 올해 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의식해 먼저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 3,100억 원 늘려 이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 총액인 5조 7,462억 원과 맞먹는 금액으로 목표치 대비 4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전망인데 이르면 1분기 신규 대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은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는 군 전용 상품인 나라사랑 우대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소비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급의 우대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지만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그러면 상황이 좀 아리송해지는데 정확한 변화의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9일부터 군인 전용으로 이용되던 나라사랑 우대 통장의 가입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전면 확대합니다. 나라사랑 우대 통장은 국군 장병을 비롯한 나라사랑 카드 회원에게 수수료 면제와 우대 이율 등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인데요. 가입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는 등 대면으로만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비대면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처럼 군 관련 급여 이체 실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앴지만 정작 파킹 통장 등 혜택은 일반 국민에겐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네, 그러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 통장에 굳이 가입할 유인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가입 대상과 채널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은행 관계자는 혜택을 못 받는 일반인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KB 나라사랑 우대 통장은 국민은행이 지난 2016년에서 2025년 나라사랑 카드 사업을 맡게 되면서 기존 국군장병 우대 통장에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국민은행이 지난해 진행된 3기 나라사랑 카드 사업자 입찰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나라사랑 우대 통장 역시 가입자 확보가 막히자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부의 교통 관련 할인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다만 이번 설은 주말을 끼고 있어 연휴 기간을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면제 기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일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있죠.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일단 금요일인 13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하는데요. 말씀하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15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인 14일은 통행료 면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설 당일인 17일 통행량은 지난해 설보다 11% 증가한 615만 대로 전망되고요. 귀성은 15일 오전이, 귀경은 17일 오후가 가장 많이 막힐 전망입니다. 열차 승차권도 할인되는데요. 연휴 전날인 13일 금요일부터 18일까지 역 귀성하는 KTX와 SRT에 한해 30에서 50% 요금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철도 운임의 50%를 할인하는 쿠폰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 또 다른 지원 대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공항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평소에 50%까지 감면되던 국내선 공항 주차장 요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전액 감면되고요. 또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도 13일부터 18일까지는 무료입니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와 철도, 항공, 여객선 등의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12%가량, 좌석을 10%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상속세 제도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에 빠진 대한상공회의소와 관련해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고강도 감사가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감사 대상에 이번 자료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료들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상속세를 둘러싼 대한상의 주장의 결이 사실 오랫동안 꽤 비슷했는데 그만큼 많은 자료가 검증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제 오전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서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취재 결과 이번 보도자료 한 건이 아니라 상속세를 주제로 한 과거의 연구 이력까지 전부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옛날 자료는 믿을 수 있는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실제로 상의는 지난해 4월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도 이번에 신뢰도가 논란이 된 영국 투자이밍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틀린 통계를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산업부는 일단 상속세 외 다른 주제나 다른 경제단체로까지의 감사 확장에는 선을 그었지만 감사 과정에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대한상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과 관련해서도 산업부의 감사를 받고 있죠. 네, 정부는 한 달 전부터 대한상의를 대상으로 에이펙 CEO 서밋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 유용과 과다 지출 관련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대한상의에 처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최근에 기업들 곳곳에서 불거진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관련 과징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벌써 작년의 기록을 깰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우선 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총 40건 1,6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과태료도 125건에 5억 8천만 원을 부과했고 개선 권고도 46건,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도 85건 등 제재를 했습니다. 작년 초대형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한 데다 기업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과징금도 역대 최대를 보였습니다. 당장 SKT가 1,348억 원, 우리카드가 134억 원, 카카오페이와 애플도 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민간 기업 과징금이 66%로 공공보다 많았고 침해보다 유출 비중이 늘어난 점도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 기록이 또 깨질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불거졌던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가 상반기 중 줄줄이 마무리되면서 차례로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KT나 LG U+ 등은 빠르면 이달 중 예정되어 있고요. 쿠팡 유출에 대한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넷마블이나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에 따라 관련 매출의 3%까지 부과되는데요.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의 매출의 최대 10%까지 늘리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작년 사고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KT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한까지 채운 3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예측이 나옵니다. 쿠팡의 경우 과징금이 1조 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미국에서 일명 치맥 회동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지난해 있었던 이른바 깐부 회동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젠슨 황 CEO는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한국식 음식점 구구치킨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구치킨은 엔비디아 본사 인근에 있는 치킨집으로 황 CEO의 단골집으로 유명한데요. 양측은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출시를 앞두고 HBM4의 공급 일정과 물량에 대해 최종 의견 조율을 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베라루빈이 적시에 출시되려면 SK하이닉스의 초고성능 적층 메모리 반도체인 HBM4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기업 설명회에서 고객 일정에 맞춰 HBM4 양산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달 중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도 설 연휴 이후를 출하 시점으로 정한 가운데 업계는 차세대 HBM에서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최대 공급사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AI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을지도 관심이죠. 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AI 솔루션,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같은 중장기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 플래시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사명을 AI 컴퍼니로 바꾸고 AI 투자와 솔루션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 중입니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SK 아메리카스 이사회 의장과 SK 하이닉스 아메리카 회장을 맡아 북미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AI 인프라와 솔루션을 두루 갖춘 만큼 최 회장이 황 CEO에게 새로운 AI 사업에 대한 투자나 협력을 요청했을지가 관심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유한양행이 상장한 지 불과 9개월 된 자회사에 대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이게 항암제 연구개발 자회사인 이뮤논시아 이야기죠. 소액주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소액주주 반발은 유상증자 규모와 시점 그리고 최대주주의 참여 방식이 겹치면서 커졌습니다. 이뮤논시아는 지난 2016년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 테라퓨틱스가 설립한 합작사입니다. 유한양행의 이뮤논시아의 보유 지분은 약 60%입니다. 이후 이뮤논시아는 지난해 5월 기술 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IPO 과정에서 이뮤논시아가 조달한 자금은 329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뮤논시아는 최근 9개월 만에 IPO 조달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약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과 주가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건데 특히 유상증자 발표 당시 최대 주주인 유한양행의 참여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이 소액주주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자금 조달로 인한 부담은 소액주주가 떠안는데 최대 주주의 책임 있는 참여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한 유한양행 측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이 유한양행 측은 유상증자에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유한양행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참여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유한양행은 1,109만 4,946주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유한양행은 이 중 약 13% 금액 기준으로 약 100억 원 규모만 청약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유한양행 측은 보유한 이뮤논시아 지분은 2028년까지 전량 보호 예수돼 있다며 이번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경영권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미주 우형준입니다. 구현경 LG복지대잔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남편 윤관 블루런 벤처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유상증자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들여 1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구 대표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